안녕하세요. LK 수학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 강의 계획에서 계획했던 대로 이제 스페셜 미적분학 첫 번째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1강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제1강은요, 이번에 무엇을 배울 거냐고 바로 미적분학이란 무엇인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미적분학이 도대체 무엇이고, 근데 거기까지만 알아보면 생각보다 양이 짧아서 제가 미분과 적분까지 무엇인지 함께 개념 살펴보는 내용을 일단 넣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첫 번째로 오늘 미적분학이란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적분학 개념 배운 다음에 미적분학이 사실 미분과 적분을 합쳐서 부르는 총칭이거든요. 그래서 미분이란 무엇이고, 물론 수학2에서 배우는 과정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까지 함께 넣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분이란 무엇인지, 적분의 개념과 부정적분, 정적분까지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피드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첫 질문인데요. 미적분학은 미분법과 적분법이 서로 비슷한 개념이므로 이 둘을 하나로 합쳐 부르는 총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X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가 틀렸어요. 서로 비슷한 개념이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틀렸어요.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미적분학은 미분법과 적분법,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이 아니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서로 역관계이므로 이 둘을 하나로 합쳐 부르는 총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챕터 1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학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미적분학이 무엇일까 보도록 할게요. 자, 미적분학의 먼저 개념입니다. 미적분학의 정의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미분법이라는 게 있고 적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미분을 하는 방법, 적분하는 방법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미분법과 적분법이 서로 역관계이므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이 둘을 하나로 합쳐보는 총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색칠해 놓은 부분은 모두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해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미적분학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지금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첫 번째로 무한소 해석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한소 해석학이 그럼 무엇이냐? 자, 그래서 제가 무한소를 또 가져왔죠. 뭐냐면 무한소란 일반적으로 0보다는 크지만 양수보다는 작는데 0보다는 큰 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리미트 극한인 거 아시죠? 그다음 x가 0일 때, 무한대일 때 x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x가 무한대일 때 x분의 1 무한대, 분모가 엄청 무한대인데 분자는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엄청 0에 가깝겠죠. 하지만 모든 양수보다는 작겠죠. 이런 수를 바로 무한소라고 한다는 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극한, 함수, 적분, 미분, 무한급수를 다룬 학문이에요. 무한급수가 수원의 수열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무한급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무한급수가 뭐냐면 급수라는 건데요. 급수는 수열의 모든 항을 더한 거죠. 즉 수열의 합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항의 개수가 무한하면 무한급수, 항의 개수가 유한하면 유한급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런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크게 미분과 적분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인 거예요. 그 다음 기하학과 대수학, 미적분학을 함께 비교해 보자면 기하학은요, 그쵸? 기하 뭐예요? 도형이에요. 한마디로 모양, 그 도형의 모양을 중심으로 따지는 그런 학문이라 할 수 있겠고요. 대수학은요, 연산, 그리고 그 활용, 이걸 바로 중심으로 따지는 학문. 그 다음 미적분학은 변화, 미분도 순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적분도 그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미적분학은 변화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함께 알아보았고 이제 이어서 미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챕터 2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는 미분이란 이라는 것인데요. 미분이 무엇인지 한번
주요 개념들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분이 무엇일까요? 미분의 정의가 쓰여져 있는데요. 어떤 운동이나 근데 우리 수학에서는 함수를 많이 보죠. 함수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서술하는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즉 그래서 5글자로 나타낸다면 뭐라고 한다고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양이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함수의 미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미분은요. 도함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에요. 도함수가 또 무엇인지 모를 테니까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도함수는 원래 함수의 순간 변화율에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함수는요. 미분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함수를 미분하면 그 미분한 함수가 바로 도함수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예시를 들어본다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순간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5강인가 6강인가에서 이제 미적분학을 활용해서 물리학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때 움직인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순간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오늘은 짚고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미분 알아보았고 그러면 이제 극한과 연속 함께 알아볼게요. 자, 함수의 극한이 되어 있는데요.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지금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이라는 것이 가까워지면 이 l을 함수 fx의 x는 a에 대한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좌표면 위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 다음 x가 a인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를 바로 x가 a인 지점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함수 값이 l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a에 지금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a가 되진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요 l에 가까워지겠죠. 그쵸? x가 1일 때 여기 l 함수 값에 이때를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는 것을 우극한이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요 그래프가 y는 fx였다라고 한다면 요 우극한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리미트 x가 지금 a의 우극한에 서고 있다. a 플러스 fx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반대로 왼쪽에서 오는 값이라면 뭐라고 할 수 있다? 좌극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좌극한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리미트 x가 a의 왼쪽 좌극한에서 a-fx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함께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함수의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할지 한번 유형별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0분의 0꼴이에요. 자, 그래서 분자, 분모가 모두 다항식이다. 그러면 분자, 분모를 각각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인수분해하고요. 인수분해하는 이유는 같은 항들이 생기니까 그것이 약분하기 위해서죠. 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래서 약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분자, 분모 중 무리식이 있는 경우는 분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호를 포함한 쪽을 유리화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모를 테니까 여기 예시를 한번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지금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데 지금 x 플러스 1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보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어때요? 지금 x 플러스 1 그 다음 2x 마이너스 3으로 지금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 지금 인수분해 방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겠죠. 0분의 0꼴. 왜 0분의 0꼴이라 할까 보시니까 0분의 0은 아예 숫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0분의 0이 무엇이냐? 분모 분자가 모두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다가가고 있다. 0은 아니지만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0분의 0꼴이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도 지금 마이너스 1로 갈 때 지금 분모 분자 모두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약분했으니까 리미트 지금 2x-3 남았죠. 그럼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요,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서 이럴 때 이렇고, 이럴 때 이렇고,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다면 극한값은 0입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너무 크니까 분자는 무한대, 너무 큰데 분자는 그만큼보다 훨씬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0에 가까워지니까 극한값은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그쵸, 같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것은 바로 극한값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와 같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분자의 차수,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다면 극한값은 없습니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쵸? 발산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훨씬 커지게 되니까 그쵸, 무한대로 날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분자가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날아간다면 그쵸, 마이너스 무한대로 엄청나게 작은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예시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예요. 자, 그 다음에 분모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자도 함께 인수분해한 거 전개해서 지금 풀어주도록 할게요. x-1, 그 다음에 2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머지 필요 없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얼마? 3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분의 2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다음 내용 예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요 이제 세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겠습니다. 얘는 무한대 다 무한대인데 그렇게 빼져 있는 거, 더해져 있는 거, 이런 항들끼리의 지금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다항식은요, 최고차항으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무리식이라면 금노를 포함한 쪽을 역시 유리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모를 테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자,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되어 있죠. 얘는 일단 지금 무리식이 있기 때문에 유리화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를 유리화 시켜주기 위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요? 루트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를 곱하니까 얼마? x제곱 플러스 1에서 x제곱 뺀 거죠. 즉 분자에는 1만 남게 되겠죠. 그 다음 분모에는요. 그쵸? 루트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가 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위에 상수항이 되어 있죠. 그쵸? 지금 분자는 상수항이 되어 있고, 지금 루트 x제곱은 얼마? 지금 루트 2차에 지금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얘는 1차예요. 그 다음 요 x도 1차입니다. 분모는 최고차항이 1차이고, 그래서 무한대로 엄청나게 커질 건데, 분잔 1이기 때문에 뭐예요? 정답은 0이 되겠죠. 그쵸? 아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한대 곱하기 0꼴은요. 무한대 곱하기 c 지금 상수고요. 무한대분의 c,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아까까지 배운 내용들로 바꿔주신다면, 변형시켜 주신다면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제 함수의 연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연속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함수 fx가 실수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런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 원래 연속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요? 그쵸?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있는 걸 얘기하죠. 함수도 연속을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쭉 이어지기 위해서 뭘 만족시켜야 되느냐? 바로 이걸 만족시켜야 돼요. 함수 fx는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즉 fa라는 요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지만 그쵸, 연속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극한값 리미트 x는 a가 fx,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것도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속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합니다. 요것만 알고 계신다면 연속은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간단한 내용을 짚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다면 제 수학툴 강의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어쨌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요. 이때 이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분의 세 번째 개념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도함수는 진짜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보이시죠? f'x, y',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fx 이런 식으로. 여기서 델타는 뭐냐면 증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변하는 양. 아주 미세한 걸 의미하기 때문에 델타가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도함수가 뭐냐면 지금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쵸? 델타 x의 순간 변화율이 지금 0으로 딱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고요. 근데 델타 x분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가 바로 도함수가 됩니다. 이건 진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게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분모랑 분자랑 지금 x가 지금 이런 거예요. x 그 다음에 f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x 따라서 이렇게 분모를 구하고 싶다면 분자 안에 지금 함수값 안에 들어있는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서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해서 분모가 나온다는 점도 참고를 함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챕터 2 미분이란 마무리해 보았고요. 마지막 오늘 배울 챕터 3 적분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챕터 적분이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의 개념이 먼저 무엇인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적분의 개념은요, 먼저 적분의 정의 한번 볼까요? 어떤 물체나, 그쵸, 얘도 함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적분을 수학에서는 함수에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함수가 나올 거고, 함수 사이의 넓이와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적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고요. 하지만 넓이나 부피 이런 건 항상 양수예요. 근데 적분하면 음수가 나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가 존재할 때 이 부분 한번 구해보려고 할 거예요. 노란색 친 부분. 얘는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음수가 나와요. 얘는 넓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넓이와 부피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함수값들의 합을 구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적분을 6글자로 만들면 얼마? 뭐라고요? 함수값들의 합이라고 쓸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함수의 적분은 무엇일까 보니까 곡선과 직선 또는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즉 함수값들 합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것들을 구해내는 과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곡선과 직선, 곡선과 곡선은요, 각 함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 같은 경우는 1차 함수, 곡선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이상의 함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적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있는데, 먼저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는, 그쵸? 정적분은 범위가 정해져 있고, 부정적분은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정적분은 함수 fx의 도함수가 fx, 이렇게 스몰 fx일 때,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럴이에요. 이게 인테그럴. 이게 바로 적분 기호니까 이런 기억해 주세요. fx, dx를 나타낸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자, 부정적분 볼 건데, 함수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fx, 큰 fx라고 하면, 인테그럴 fx dx는요, 그쵸, fx 플러스 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x 세제곱이 있다고 해봅시다. 얘 미분하면 얼마예요? 3x 제곱이죠. 근데 x 세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면 얼마예요? 3x 제곱이죠. 그쵸?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뭐냐면 지금 상수항은 어차피 미분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없어져 있는 이 상수항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항이 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뒤에 부정적분일 때는 적분상수라는 것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C로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EX 지금 예시로 지금 쓰여 있죠.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인테그럴 EX, DX는요. EX를 적분하면 얼마? X제곱인데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된다고요. X제곱 끝나시면 안 되고 뒤에 뭐가 붙어요?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정적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적분은요. 함수 fx가 두 실수를 a, b를 포함하는 구간이니까 닫힌 구간 a, b가 되는 겁니다. 닫힌 구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연속일 때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면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fx의 변화량 a부터 한마디로 d까지 범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변화량 fb-fa를 함수 fx의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란다. 그래서 여기 쓰여 있죠. 지금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여기 지금 인테그럴에 지금 범위가 쓰여져 있는 거고요. a부터 b까지 fx dx는요. 얘는 뭐라 쓸 수 있다? 얘는 이렇게 쓰면 돼요. fx 이렇게 큰 fx예요. 얘가 a부터 b까지 있기 때문에 다시 쓸게요. 이렇게 fx에 a부터 b까지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fb-fa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문제 밑에 예시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보시니까 지금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2x 플러스 1 dx가 되어 있는데요. 요때는 그지 적분상수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 x제곱. 그쵸. 그 플러스 x가 되겠네요. 이때 1부터 2까지. 그럼 f2는 얼마? 4 플러스 2에서 지금 얼마? 1 플러스 1을 뺀 거예요. 그러면 2하고 1 플러스 1을 날라가고 정답은 4가 나오게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3까지 마무리해 보았고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천 1. 질문 첫 번째. 무한소는 지금 모든 양수보다 작으므로 0보다 작은 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0보다는 큰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X.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 퀘스천 2. 미분의 정의를 5글자로 하면 가장 중요합니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함수를 치자면 순간 기울기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적분의 정의를 6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넓이가 아니라 함수값들의 합이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미적분학, 스페셜 미적분학 1강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2강에서는요, 이제 한 2주 정도 뒤에 한 강이 또 올라올 건데, 2주 정도 뒤에 2강에서는 이제 미적분학의 유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